향로봉 일대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는 20일까지 한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일부 정책지원관들이 거짓으로 초과 근무하고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취재 결과 초과 근무뿐 아니라 출장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의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영월군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인구 소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추진되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시행사와 지주들 간의 보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반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18일 향로봉 일대 최저기온이 영하 9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이날 향로봉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7도, 철원 인남 영하 9도, 횡성 안흥 영하 7.3도 등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고성 죽정이 영하 2.7도, 속초 조양 영하 1도 등 해안 지역도 대부분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9일까지 강원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내륙과 산지는 20일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일부 정책지원관들이 거짓으로 초과 근무를 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도의회가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강원도의회는 18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취재 결과 초과 근무뿐 아니라 출장에서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돼 근무 태만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은 의회 사무처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자리를 지키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었고, 그죠? 실제로 일부 직원들의 출퇴근 기록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포착되면서 거짓 초과근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무 기록을 보면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51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A씨는 휴일인 지난 6월 9일 오후 4시 52분 출근해 같은 날 밤 11시 48분 퇴근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퇴근 14분 만인 이튿날 새벽 0시 2분 다시 출근 기록을 남겼고 같은 날 밤 11시 42분 퇴근 기록을 남긴 뒤 또다시 20분 후 출근을 기록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3일간 51시간가량을 근무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법정 휴게 시간을 제외해도 45시간을 근무한 셈입니다. 자정이 임박한 시간 퇴근 기록을 남긴 후 다음 날 새벽 출근한 기록은 이날 외에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근무 기록은 B씨의 출퇴근 기록에서도 여러 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A씨와 B씨는 월 평균 7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기록하며 매달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정책지원관 C씨도 매일 서너 시간을 초과로 근무하며 월 평균 70시간 이상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기록했는데 이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받아간 초과 근무 수당만 개인별 최소 900만 원부터 최대 1,079만 원에 달합니다. 초과 근무의 패턴을 보면 상당히 지금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연치 않은 점은 출장 기록에서도 눈에 띕니다. C씨는 지난해 5월 이기찬 전 도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C씨가 신청한 출장 시간은 14시간이 넘습니다. 차로 30분이면 오갈 수 있는 거리를 14시간 넘게 다녀왔다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도정질문 연습을 위해 정동진 박물관을 방문한 것도 부적절한 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작 함께 간 D 의원은 당시 도정질문에서 강릉시나 정동진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동진 박물관은 도정 현황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주제로 한 전시 박물관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장 시스템이 지금 허술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업무와 시간이 너무 비례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출장을 가서 실제로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도 없기 때문에 강원도의회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의회 내부로부터 의혹이 불거진 만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나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진행할 거고요. 하여튼 이 관계는 도의 의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여부는 다음 달 초쯤 감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 지원관 제도. 일부 지원관을 중심으로 근무 태만 논란이 일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 6개 시군 6개 산업단지가 정부의 제2차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돼 각 시군들이 역점 추진 중인 분야별 첨단 산업 발전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산업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영월군은 핵심 기업 유치에다 안정적인 인력 확보 방안까지 발빠른 준비에 나서고 있어 성과가 주목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영월군 핵심광물 청정에너지 산업 기회발전 특구의 중심축은 상동 텅스텐 광산입니다. 30년 전 값싼 중국 텅스텐이 밀려 들어오자 폐광했다가 가치가 재평가되며 내년 재개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이지만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텅스텐 공급망 다양화가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동 광산 광업권을 인수한 캐나다 기업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중석은 산화 텅스텐 공장 건설에 1,000억 원을 투자하고 인력 150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No illusion, we are creating something here which is going to have a dramatic impact, not just on Korean availability of tungsten, but for all of our friends' availability as well. 영월군은 이 상동 광산과 연계해 대규모 핵심 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솔면 녹전리 일원 축구장 30개가 넘는 2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텅스텐뿐 아니라 경석, 마그네슘 등을 생산,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특구 지정에 따라 기업의 세제 혜택과 국비 지원,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가능해져 연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영월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아세안의 핵심 광물 공급망 거점으로 떠오르는 라오스, 베트남 등과 전략적 동반 광물 자원 공급망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 겁니다. 또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외국인 전문 인력 양성과 인력 교류에도 손을 맞잡기로 했습니다. 상동 광산 재개광에 따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산 근로자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광산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해지고 그와 연관된 여러 산업들, 전후방 산업들에 대한 고용 인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봅니다. 영월군은 기회발전 특구와 더불어 영월 삼척 고속도로까지 건설되면 중부 내륙의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사업이 주민 반발에 봉착했습니다. 토지 수용을 앞두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것에 반해 시행사는 과도한 보상 요구를 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이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원주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곳입니다. 벚꽃은 떨어진 지 이미 오래. 지금은 대형 현수막을 든 주민들이 행진을 합니다. 주민들의 손에는 일방적 행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원주시 방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주민대책위원회로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는 방곡동 산 173-1번지 일대에 13만 9천여 제곱미터의 1,7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입니다. 민간임대주택 60%와 일반 분양 40%의 비율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난해 3월 말 지정했습니다. 현재 시행사는 전체 부지의 약 80% 이상을 매입한 상태입니다. 강제 편입 위기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땅은 이곳 카센터를 비롯해 도로변과 인접한 23,400여 제곱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약 19가구로 시행사가 당초 제시한 보상가로는 원주시 내 권역으로 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잡은 터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좋은 토지들, 비싼 가치가 있는 토지들을 헐값에 매각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진정성이 있는 협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과연 현실적인 감정가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봄이면 벚꽃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평소에도 운동하는 사람들로 유동인구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 현실을 모르고 매겨지는 감정평가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에서는 토지보상 시작 단계인 만큼 법적인 범위에서 토지보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열어놓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단계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이 안에 편입된 물건이 뭐가 있었고 토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소유자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이게 혹시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곡동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강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행사는 내년 3월 말까지 지구 계획을 강원자치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부와 등산로의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색연합은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를 근거로 설악산 대청봉 일대가 생태계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복구나 복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산로 곳곳은 이미 바닥 침식과 암석 노출, 측면 붕괴, 산사태 위험 등 다양한 훼손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훼손이 심각한 등산로는 설악산 주능성인 단목령에서 마등령 일대로 지목됐습니다. 녹색연합은 휴식연제와 예약제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은 반대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생태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농촌 지역 공간 대전환을 통한 지역 혁신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8일 영월에서 열렸습니다. 영월군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마강래 위원을 비롯해 강원대학교 류종현 개건교수, 한국농어촌공사 이종환 박사 등이 참석해 농촌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주제 발표를 펼쳤습니다. 40대, 50대 인구의 귀촌 기농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장년층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 기술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또 이분들이 인생의 두 번째 라운드를 좀 도모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정책들이 나오면은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월군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혁신과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